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의료 AI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RK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랜만에 박스권을 좀 뚫으려고 하는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한 16,000원까지 이제 16,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내려왔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일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JLK가 그동안 이제 지금 일봉 보면은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는데 주봉 보시면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때 상승했을 때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급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을 때 네. 의료 AI가 가장 빨리 수익이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 때문에 급등했다가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빨리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때 얘기했던 계획들을 지금 하나둘씩 다 실현해 가는 과정.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는 210개 병원에 이제 다 진출이 돼 있는데 국내는 사실 돈이 그닥 되진 않고요. 예, 이제 한번 뇌졸중 촬영해서 이제 분석해주면 18,100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25년부터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텐데 네. 지금 미국의 13개 그 솔루션을 하나하나 FDA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아마 한 5개 정도 승인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13개 솔루션을 다 승인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병원을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으려면 물론 이제 미국 병원들에서도 적용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점 병원을 동부, 중부, 서부 해서 5개 병원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 내년까지 한 300여 개 그 미국의 병원들에 진출할 예정이고 28년까지는 3,3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에서 유의미한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에서는 한번 촬영해서 분석해주면 1,040불입니다. 144만 원 정도, 140만 원 이상. 만 원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험 없으면 네. 병원에 못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너도나도 AI 그 의료 기업들이라든지 뭐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LK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동시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25년부터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부터 좀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나. 최근에 보면 기사가 뭐 이틀이 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최근에 이제 좋은 석학들, 이제 뇌졸중 관련된 석학들이 분석한 거와 AI 자기들 진단 솔루션이 분석한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테스트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심은 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이 현실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국내보다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익성이 좋아 보인다. 자, 말씀해 주셨고요. JLK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휴니드인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여기에 또 중동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런 방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휴니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계속 뭐 중동 이슈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다가 계속 네. 확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주에 이제 한 21일간 휴전을 하자 제의를 했는데 뭐 당사자는 이스라엘이 걷어차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레바논이라든지 이란 등은 거의 뭐 합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주말이죠. 주말에도 미국이 좀 휴전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정할 리스크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흐지부지하게 좀 전쟁이 끝난다라면 본인의 입지라든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좋지 못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대3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란
이란을 상대로 네. 지금 대규모 전쟁을 좀 준비하고 있고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마저도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사실 이란이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간접적인 공격이 조금은 이제 이란도 좀 참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슈니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무선 체계, 또 드론 이런 쪽에 대해서 기술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스라엘의 그 제품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하고 지상전을 할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미사일 요격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슈니드를 선택을 한 거는 딱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동 이슈가 쉽게 안 끝난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또 주말에 또 어떻게, 주말이 아니죠, 연휴 기간에 또 어떤 식으로 좀 확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중동발 분쟁입니다. 지속적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요. 휴니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보도록 할 텐데요. 렉나자로 인한 이 매출 증가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 주셨네요. 일단 오늘 오스코텍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왔냐가 네. 중요한데,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렉나자의 이제 레이저 티닙이죠. 이렇게 약가를 책정하는데 미국에서 생각보다 그 얀센에서 강하게 불렀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에서는 한 3억 정도가 있어야지 렉나자를 치료를 투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 애널리스트들이 책정했던 가격보다, 예상했던 가격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로열티도 2배가 될 거고, 판매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고서들이 다시 다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한 뷰가 좀 달라질 텐데, 그럼 유한양행 오늘 왜 못 가는 이유는 그동안 좀 주가를 많이 반영을 시켰죠, 유한양행. 근데 오스코텍은 오히려 발표 이후에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약가가 절반이었을 때도 이 렉나자 그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오스코텍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2조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2배가 되면 4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시가총액은 1조 5천억도 안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니까, 물론 이제 단순 계산이다라고 보면 뭐 여전히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유한양행보다는 오스코텍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한양행보다는 지금은 오스코텍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가 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갔던 오스코텍,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부분 고집어서 말씀 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X의 이유 궁금하거든요. 오스코텍 관련 이제 그 렉나자 관련해 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은 유한양행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번에 어쨌든 FDA 통과를 한 건 정맥 주사제이기 때문에 제형 주사 관련해 가지고 FDA 승인을 뭐 당장은 못 받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렉나자가 미국 FDA를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과거의 절차를 본다면 보통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올 때쯤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로열티가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서 반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일단 먼저 좀 진입을 하기에는 아직은 추세가 조금 더 지선이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게 아마 보고서도 새로 나올 정도의 지금 이슈다. 약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로열티도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본부장님께서는
그 모멘텀에는 동의하지만 추세가 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뭐 다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아시게 됐는데 네. 잭시믹스라는 이제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고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자체가 브랜드 X라는 브랜드, 특정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말고 잭스믹스 말고도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스타 브랜드가 탄생을 한 거고 예. 국내에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재구매율도 높은데 일본, 대만도 지금 안착을 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의 주요 업체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계약 내용이 중요한데 그냥 가서 열심히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 회사들이 알아서 매장 내고 거기에다 물건만 납품하는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론 마진은 그만큼도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중국에서 매출을 좀 늘릴 수 있고 이번에 지금 상하이라든지 주요 도시들에서는 지금 뭐 소비 쿠폰도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이제 좀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근데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기에는 주가가 오늘 좀 과하게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일단 오버슈팅이어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예. 거래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 뒤에 흐름은 생각보다 뭐 길 때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번에 조정도 잘 받았고 다시 한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어디로 보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전에 한 13,000원대를 한번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서 이제 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중국 증시가 7% 상승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경기 부양 지난주 하면서 지난 5월, 6월 고점까지 한 일주일 만에 올라가는 기염을 좀 토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면 중국 소비주들 물론 오늘 화장품주들 아쉽게도 아침에 상승했다가 좀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의류주들은 과거에 이제 의류주들의 패턴을 보면 물론 화장품도 그랬습니다만은 킬러 브랜드, 킬러 상품이 딱 확인이 됐을 때 주가가 뭐 10배, 뭐 5배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F&F 아니겠습니까? MLB라는 확실한 브랜드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경우가 있었고 또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점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뭐 지난 6월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한 2달 가까운 한 달 반 정도 매물대를 단번에 돌파하는 모습이라면 충분히 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 항상 의류주들은 또 겨울에 또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 성수기 시즌 진입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 이어가다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이 원자재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의 주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결국 조정이 좀 단기적인 흔들림이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빠지고 있는 논리가 중요한데 네. 왜 뺐냐라고 보면 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빠졌는데 경기 부양이 되면 철강 수요가 많아지고 철강 수요가 많아지면 후판 가격이 오르고 또 후판 가격에 대한 반덤핑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후판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한국 조선업에서는 불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네. 하지만 후판을 그냥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뭐 기존에 사놨던 거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새로 계약할 물량들이 좀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해운업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조선주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예, 그거를 지금 너무 단기적인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이슈 이런 걸로 지금 조정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면 차트가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는 자리에서 이제 이런 네. 모멘텀이 이제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지금 조정을 준 건데 오늘 연속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또 단기 조정 국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한번 이게 8월 5일 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 분석해 주셨고요. 최근의 하락 단기 조정 정도로 판단한다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자, 바로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판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오른 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분기별로 혹은 뭐 반기별로 계약을 맺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라면 물론 기존에 계약한 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신규로 계약한 배는 또 높은 가격을 더 부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새로운 배 그 계약을 통해서 해지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중국의 조선사들도 배 가격을 인상시켜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후판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선 업황이 안 좋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후판 가격이 엄청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선 업황이 계속 좋고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라면 또 그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사이클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수지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올해 목표치에 한 26%를 상회하는 수주를 초과 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 현재 올해 수주한 물량이 한 100 거의 60척 가까운 물량이 될 거예요. 그러고 또 내년에도 충분히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감안한다라면 후판 가격 이슈 때문에 혹은 또 그 전에 보면 파업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길게 봤을 때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딱 이때 가장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아까 전에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네. 좀 여러 가지 뭐 어떤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시장 오늘 밀리는 이유 그게 지금 오전이랑 오후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전에부터 밀리는 거는 일본 시장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참 우리나라 시장은 이럴 때 보면 좀 화가 나는 게 오를 때는 같이 상승하는 못 걸 오르고. 따라가줘야 되는데 중국 증시가 그러니까요. 7% 폭등을 하는데 중국 증시는 안 따라가고 일본 증시 하락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엔화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원화도 좀 약세 그러니까 하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 청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좀 일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내일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예. 연휴인 상황에서 또 중동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자동차가 좀 시장을 크게 내리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를 보면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지수 하락은 좀 크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걱정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니케이 지수 4%대 급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에 좀 연동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필요 없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